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 전에 영상 보셨죠? 국군의 소식이라고 1955년 11월 3일에 있었던 건데, 자 먼저 보시면 지금 이제 공군 부대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열 공군 참모총장이 나오시고요. 공군 부대 방문하신 그런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공중수송 조종 훈련을 담당케 되었으며 제7항로보안단은 레이더 기술을 위시하여 이게 대구 동천비행장, 동천비행장입니다. 그래서 공군 부대, 이 박사님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해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나오시죠? 예, 악수하시죠 지금? 네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3군단을 시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군단 지금 사열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송효찬 군단장. 박정희 경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 대통령 가석께서는 경례 받으시죠? 송효찬 중장의 여기에 박정희 준장 나오시죠? 그다음에 사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하는 장면, 브리핑하는 장면인데 바로 박정희 준장이 군단에 왼손으로 주의봉 잡고 브리핑 하시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아까 그 영상.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공군 부대 방문한 영상을 보셨고,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젊은 시절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긴장하시거나 하면은 왼손이 저리셔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5년 11월 3일 날 3군단 인제 관대리에 방문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군단장이 송효창 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5사단장으로 박정희 준장이 계셨는데, 그래서 예하 부대를 순시하시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수하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주세요. 그 다음 사진. 경례라는 모습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유일하게 지휘봉을 쥐고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사단장으로 여러분 보시면 왼쪽 어깨에 5사단 마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서 경례를 하고 계신 모습, 사진 보이십니까 지금? 파일에서 이제 두 번째 사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악수하시는 장면은 제가 이제 캡처해 가지고 고화질로 나름대로 이제 사진을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10월 10일 날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셨을 때에 제가 이제 교계에 또 있었기 때문에 상그릴라 호텔에서 교민 간담회 때에 제가 그 사진을 액자로 넣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경호실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메모를 해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하고 박정희 대통령 관계를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같이 있는 사진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영상으로 유일하게 찾아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악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열 받으실 때에 박정희 준장의 이 아주 절도 있는 경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왼손에 지휘봉을 잡고 계시고요. 그냥 그 다음 장면 주시면, 자 5사단장 때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을 제가 지난번 한번 빠뜨려 가지고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사단장 때 박정희 준장께서 부대를 시찰하시다가 산을 시찰하시다가 느티나무를 이렇게 지팡이로 쓰다가 그거를 플라타나스 나무죠. 그거를 이제 꼽아놨는데 얼마 후에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싹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준장이 이렇게 나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게 되고, 그때 이제 산림녹화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저 왼쪽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박정희 소장이 제 6관구 사령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사방 활동이라고 사방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이제 하는 그때 이제 사진인데
그때도 이제 이미 그 산림 녹화라든지 사방사업 같은 걸 또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명에 성공하고 일본을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넘어올 때 포항에 이제 동대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그 무장봉을 표시를 해놨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일본의 산림 녹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하의 헐벗은 모습에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산림 녹화 사업을 하셨다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967년도에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사회치 활동을 제일 잘하는 청년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쌀을 개발하고 쌀 개발 통일벼 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플라터스 나무와 비슷한 이태리의 포플라 나무, 이 포플라 나무를 이제 데려다가 산림 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증거 중에 하나로 바로 그때 뭘 만드는 거예요? 성냥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냥을. 그래서 보시면 아리랑 조일 성냥이 있죠. 이게 바로 제가 제 옆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로 옆 동네가 이 조일 성냥 공장이 있었고요. 그 자리가 지금 나사렛 대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아하셨던지 조일 성냥 공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 축하했던 그런, 그러니까 67년도만 해도요 이렇게 성냥 하나도 처음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포 또 우주선까지 이렇게 써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5사단장 때 전방을 시찰하다가 플라트나무 지팡이를 꼽아놨는데 어느 날 다시 갔을 때 거기 싹이 난 걸 보고 산림 녹화의 비전을 가졌고, 또 육관구 사령관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사방사업 거기에 참여하시고, 또 미일 방문 때 공항에서 동대봉산을 보면서 또 산림 녹화에 대한 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한강의 기적 하는데 한강의 기적의 최고는 산림 녹화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게 3, 40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식목일을 만들고 6.25 동란 때도 식목일을 지키셨어요. 제가 이제 식목일만 가지고 또 이제 역사를 쭉 풀면 되는데, 전쟁 중에도 식목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 하에서 이 산림 녹화의 기적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고요. 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자유 통일을 해야 되느냐? 북한의 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산림훼손입니다. 북한의 산림이 지금 거의 망가져 가지고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이걸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가 그런 명목으로 또 북한 도와주자고 또 나무 돕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주십니까? 나무를 사서 심어주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입니다. 그 정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될 이유는 이 더 이상 북한의 산림을 방치하면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삼천리 금수강산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자유통일을 해서 우리의 산림 녹화의 성공을 북한에 적용시켜서 북한도 회복시켜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설 사건, 1956년 2월 27일 날 폭설 사건으로 3군단 내에서만 약 300여 명이 전사를 했고요, 순직을 했고, 눈사태로. 그 중에 5사단이 그 당시 이제 7사단, 6사단, 3사단 있었는데 약 100여 명, 제일 많이 사고를 당했고, 또 일개 중대, 중화기 중대가 59명이 한 군데에서 59명이 지하 그 참호에서 있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폭설 무너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 59명은요
5월 달에나 시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은 땅에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장군이 위대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 예편시사 받고 군생활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큰 사건이었고, 자기 경력의 일생일대의 오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고 싶겠죠. 그러나 오히려 박정희 장군은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순직 장병 충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영연 명단에서 5사단 내에 순직자 명단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책임을 믿고 이제 7월 달에 해임을 시키죠. 이승만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고 예편을 시키지 않습니다. 살려주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 처리를 가장 완벽하게 했고 이런 충원비까지 하는 이런 미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을지 무공훈장을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무공훈장이 5개 단계이지 않습니까? 태극 무공훈장, 또 을지, 그 다음에 충무, 화랑, 인연. 그런데 전시에도 받기 힘든 게 을지인데 이 사건 처리 때문에 을지 무공훈장을 받으시고, 그리고 소장으로 진급시키시려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육군대학에, 장군이지만 육군대학에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달 후에 일단 3월 17일 날 장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2가지 영상인데요. 일군 사령부 창설 2주년을 하고 이틀 후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립니다. 창설 2주년을 맞이하여 자막하고 음성 다 들리죠? 제가 어저께 또 제주도에 우리 김경 동지께서 이렇게 또 일일이 자막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최초 야전군 창립 2주년 그런 행사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가운데 만장의 경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기도를 올린 다음 장례식 개막되었습니다. 사진이 나옵니다. 이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정희 춘장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사령관 백대장에게 수유하시고 그걸 찾으라고 제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찬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군 사령부죠. 1군 사령부 예하가 이제 3군단이었고 3군단 예하 이제 5사단이었는데, 대통령 각하의 명령만 있으면 어떠한 임무라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했고, 이어서 유엔군 총사령관 유엔 총사령관 렘니처, 이승만 박사의 아버지처럼 생겼던 렘니처, 제1군 사령부의 사령관 백대장을 위시한 예하 전 장병들의 애국심과 단결력을 찬양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장례식 사진이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전 장병을 고무 격려하시었습니다. 이어서 의장병들의 세련된 시범 훈련이 넓은 광장을 장식하여 무적 대한육군의 의기와 실력을 마음껏 과시하여 만장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자, 나오나요? 보시면 이제 칭통하게 서 계신 분이 바로 박정희 진영이십니다. 쭉 도열하신 중에 제3군단 사령부 그다음에 이제 헌화할 때 살짝 첫 번째 칠사단장 같은데 그 다음에 살짝 이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올라오시는 모습이 박정희 준장이십니다. 먼저 육군본부 김군정감의 기도에 일동은 경건하게 머리 숙여 순국 장병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이 민의원 의장이 안치된 112주의 순국 장병들 유해 앞에 조화를 드리고 분향. 그래서 박정희 준장이 아주 진정성 있는 침통해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시고 서 계신 그런 모습과 분양하면서 올라가시면서 여기 살짝 비치시죠? 세 번째 살짝 비치 지나갔습니다. 진행됐습니다. 적진을 응시하면서 국토 통일을 보지 못한 채 호국의 신으로 귀중한 생명을 바친 영령들이여 고이고이 잠드시라.
예, 다 보셨나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 이제 육군대학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우등으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또 훈장을 받으십니다. 훈장을 받으시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소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제6군단 부군단장으로 발령을 나시죠.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졸업증서와 그때 부군단장 때 사진이 보여집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그 육군단장 백인엽 중장 6살 아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육군단장 때, 부군단장 때 이제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또 이때도 이제 예편 의기가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준장께서 부군단장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만두고 하려고 할 때 이제 유경수 영부인이 설득을 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그 도움으로 이제 7사단장 자리가 났는데 가시겠느냐 해서 이제 7사단장으로 또 가시십니다. 그래서 4단장, 5사단장을 마치고 7사단장으로 또 사단장을 2번 하세요. 그런데 재미난 게 바로 직전에 5사단과 7사단이 부대를 교체해가지고 7사단에 부임했더니 자기가 있던 5사단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유명한 사택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역시 종북 좌파가 방치를 했죠. 그래서 5사단을 마치고 다시 7사단에 갔는데 또 들어가신 거예요. 왜? 부대가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영예는 여기가 고향인 거 마찬가지죠. 여기서 3살 때까지 4살 때까지 있었는데 다시 5살 때가 돼가지고 또 여기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인제 12사단 지역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부대를 제일 먼저 방문할 때 이 12사단 지역을 여기를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7사단을 잘 마치시고 이제 57년도 1957년도 12월 달에 이제 소장 진급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장군들의 진급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인맥도 또 자기 인맥도 해서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붕도 관여를 하고 또 경무대에서 이제 이 곽영주까지도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제 박정희 장군의 반대파가 이제 모함해서 또 진급을 못할 그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열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소식을 듣고 그 곽영주를 야단쳤죠. 야, 인마 네가 뭔데 이런데 관여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데 마침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2층에 계시다가 시끄러우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떠들고 시끄러냐. 그랬더니 이제 곽영주가 놀래가지고 김정열 국방부장이 싹싹 빌고 해서 조용히 하고 이제 그래서 소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1958년도 한복을 다 입으셨죠. 이제 설날 때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중요한 거 하니 바로 소장 진급 직전입니다. 소장 진급이 확정되고 육군 소장 직전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장모님이신 이경영 여사의 62의 생신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장군의 부관이었던 한병기 대위가 미국 포병학교에 유학을 가기 직전입니다. 유학 가기 직전에 이제 박정희 장군의 뒤를 이어서 이제 포병학교로 유학을 또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박재옥 장녀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전제로 해서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같이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경수 영부인도 보이고요, 또 유계수 여동생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영예 6살 때 모습이 보이고, 이제 육군 소장 아주 점잖고 이제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육군 소장이 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겠죠? 제일 최고 보직에 갔겠죠. 즉
일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가십니다. 자, 그다음 장면.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958년도 그다음 사진 보면, 자, 1958년도가 무술년 58 개띠입니다. 이때가 이제 배비붐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휴전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고 한강의 기적의 모든 인프라가 세워지고 엄청난 원조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막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저도 58 개띠입니다. 음력으로는. 그때 이제 신년 할애식을 할 때 이승만 박사가 회호를 썼는데, 그 회호가 뭐냐? 필력, 병력, 필의, 위의, 즉 언론과 그리고 언론 방송과 그리고 병력이 정의를 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천하에 두려워할 적이 없다. 그런 희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구국과 호국의 역사를 감당했고, 또 장면 정권 때 나라가 혼란할 때 결국 박정희 장군이 5.16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는데, 여러분 언론이 탄핵했잖아요. 바로 이승만 박사님이 58년도에 이미 예언하듯이 언론은 바로 정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했는데, 언론이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입법사와 행정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기붕이가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또 부정부패라고 부정선거를 하게 되고, 또 양자 이기붕이를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 당시 군부 실세들과 이렇게 또 신년 할애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다 매겨서 일일이 다 거의 다 찾았는데, 이 19번부터는 제가 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찾는다고 찾았는데, 근데 그 이전까지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소장급 이상의 그 군 수뇌부들이고요. 결국 미국 국무부와 미국 CIA에서 관리하는 군부의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박정희는 이제 소장이 진급했기 때문에 여기엔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16 성명이 났을 때 이 리스트에 없었던 거예요. 이 20명, 24명의 리스트에. 그러니까 당황했던 거죠. 박정희가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58년도로 자료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유명한 조성교 대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은 2년 동안 혁명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비밀리에 완벽하게 그래서 무혈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58년도에 기점에 있었던 거죠. 58년도에 이러한 그 이기붕의 이런 조짐들, 또 미국에서 군부를 관리했지만 이 24명에 제외했던 박정희 소장, 결국 2년 후에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적 전환점이 이때 있었던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인고 하니 58년도 1월 달에 최초로 한미가 연합해서 원자력 무기, 원자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슨 훈련이에요? 방어 훈련도 하지만 그 당시는 뭐 북한이 핵무기를 뭐 도저히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바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괴멸시켜서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원자탄을 이용한 공격 작전을 그 시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그 원자탄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여 년 동안 개발되면서 원자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에다가 소형 핵탄 들러서 포도도 쓰고, 또 유도탄에다가 해서 미사일로도 장거리 대륙간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강변에서 원자탄을 투하하는 그런 그 시범 훈련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예.
한미 공군들이 제트기를 이용해서 자 6.25 전쟁 때는 전투기 하나 없이 연습기만 12개였었는데 미국으로 당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5년 만에 전투부대로 미국과 한미 동맹이 돼가지고 한미 공군이 전투기를 가지고 무시무시하죠. 핵무기를 이용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북한의 침략을 괴멸시키고 적진지를 초토화시켜가지고 하는 이 훈련을 합니다. 자, 이 백사장에 모여서 보죠. 자, 보면 이제 버섯구름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저공비용 해가지고 폭탄을 투하하죠. 저 버섯구름은 이제 만든 거죠. 진짜 원자탄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죠? 뒤에 이제 장덕창 공군참모총장 보이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손을 드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연습기 하나도 없이 6.25를 당했는데 이제는 한미가 전투기를 가지고 제트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한미동맹이 58년도에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58년도에 한미동맹이 이렇게 한미공군이 원자탄을 이용해서 북한의 기습남침을 또 남청 방어하고 또 북한을 괴멸시켜서 통일까지 이루려고 하는 작전이 다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등의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탁월한 게 핵무기 대신에 뭘 개발했습니까? 원자력을 개발하잖아요. 원자력.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지금 세계 1위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원자료를 UAE에 사우디에 팔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 1등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건 이제 공군의 훈련이고요. 이제 지상전 직접 제1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1차 원자전 시범 훈련합니다. 육상에서 이제 진짜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탄을 이용한 원자전 시범 훈련을 하는 것을 2월 달에 하는데 그 한번 영상 이제 또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일군 사령부에서 송효창 준장이 사령관이고 참모장이 이때가 박정희 소장입니다. 자, 2월 달이면 이제 추울 때인데 저 눈이 다 보이죠? 그래서 이 전투의 핵심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로 원자탄을 이용해서 적을 괴멸시켜서 통일까지 가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선 상공에서 기동 훈련 상황을 시찰하시고 상공에서도 이제 헬리콥터로 시찰하시고 송효찬 장군이 지금 안내하시죠? 뒤에 송효찬 장군 보이시고 저 뒤에 곽영주 전원 보이네. 그 다음에 임병직 외무장관, 그 데커 대장, 그 다음에 손원일 제독 또 국방부 장관. 기마지구에 침투한 가상적을 포착 섬멸하는 대규모 전투로서 하늘을 찌를 듯 버섯형의 이게 모의 원자탄 사광이 솟아오르는 이제 원자탄 떨어뜨리는 거예요. 원자탄 성경을 신호로 해서 이제 점령 작전하는 거예요. 보종이 전차대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미 원자탄 많은 경우를 보시죠. 적진지를 재빠르게 탈환하는 치열한 돌격 작전. 원자탄 투하 장면입니다. 저게 역시 저것도 이제 진짜 원자탄이 아니고 박정희 참모장하고 이제 이하 참모들이 이제 만든 거죠. 장병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태평양지구 사령관이신 화이트 대장이 방문하셨을 때 그다음 사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영접하시고 일군 사령부를 방문하셔서 박정희 참모장 소장의 모습이 그다음 사진에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내셨고 또 승진하셔가지고 태평양 사령관이 되신 아이작 화이트 대장이 방문하시는 것을 이제 이승만 박사님 영접하고 또 일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제 빨간 원에 있는 분이 이제 박정희 참모장 소장이시고요. 그 옆에가 이제 미 8군 참모장, 군사고문단장 라이언 코넬리우스 참모장이시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대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대장이시고, 그 옆에가 이제 송효찬 일군 사령관 중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제 2차 또 원자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들과 작전 회의를 하는 박정희 참모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전 세계 그 전도가 그려져 있죠. 전 세계 있고 그 난로가 있고 저도 저 난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미 군사 고문단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서 통역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김용훈 소령입니다. IOC 회원도 하셨죠. 박정희 대통령,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또 밀명을 받아서 88 올림픽을 또 준비한 게 이제 김용훈, 그 당시 이제 올림픽 위원이기도 하신데 이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진에 역시 이제 1군 참모장 때 사진입니다. 이제 미 군사 고문단들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박정희 참모장, 그리고 가운데 송효창 사령관 중장의 모습이 보이고, 또 뒤에 미군 육군 관계자들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유명한 사진 제가 또 하나 찾았습니다. 자, 1군, 그 다음 보면, 자, 1군 역사에 제1야전군 업적이라고 하는 1군의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에 바로 이 원자전 관련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령관 송효찬, 그리고 부사령관이 최석 소장입니다. 그리고 참모장이 박정희 소장인데, 여러분 아시죠? 구사단장이 최석이었고 참모장이 박정희 대령이었잖아요. 그 1951년 5월달 현리 전투 때, 그때 사단장이 최석 준장이었었고 참모장이 박정희 대령이었었는데, 또 이렇게 7년 만에 또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사령관하고 참모장으로 만났는데, 자, 이때의 제2차 원자전 훈련이 우박작전, 오퍼레이션 헤일스톤 작전이 거행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포가 이게 원자포입니다. 즉 소형 원자탄을 대포로 활용하는 원자포를 들여왔고요. 그래서 그걸로 시범 훈련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래서 가운데 동그란 사진이 송효찬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김정년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 위에 또 그 참관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때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원자전 시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국방 관계자들이 다 와서 시범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58년도 그래서 10월 달에 제2차 원자전 훈련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원자전 10월 22일 날 역시 1군 사령부에서 한 그 영상입니다. 2차. 올해 가을철을 맞아 이번에 우리 육군 제1야전군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기동작전 전체적인 훈련은 킬링존 작전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5일 동안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제 원자전은 이제 헬스톤 우박 작전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포병, 보병, 미사일 부대, 탱크 부대 전 이제 동원이 된 이승만 대통령. 저분이 임선화 장군 같아요. 작전 참모 임선화. 5군단이 이제 그것도 유재영 합참의장이 지금 안내하는, 통제관으로 안내하고. 현장으로 시범으로 가시죠. 선글라스 쓰고. 박수를 보내시어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게 해주셨습니다. 유재영 합참의장.
적 침입에 대해서 이제 이분 임선아 장군 같아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소장 별두개. 자, 이 원자탄 보시죠? 화면 보시죠? 보셨죠? 가상의 적군의 수비진이 무너져갔다. 뭐죠? 통일작전이죠. 그래서 역시 이때도 이제 원자탄을 이용한 소형 원자탄을 이용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역사를 볼 때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걸 아시죠? 즉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전술핵이라든지 모든 걸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미 동맹과 굳건히 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북한을 내짐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외교력과 국방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님과 또 우리 공화당이 청년과 또 결백함과 정의와 진실의 정치 세력이 돼 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군 참모장을 마친 다음에 59년 7월 1일 날 제6관구 사령관이 되시는데 그 당시 이제 제6관구 1관구, 2관구 해서 6관구까지 있었는데 6관구가 바로 수도 서울, 경기 지역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핵심 지역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물레동에 아시는 대로 6관구 사령부가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혁명 발상지가 바로 그곳으로 박정희 장군의 흉상이 그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수도 경비를 하겼기 때문에 서울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잘 아셨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지 않는 무혈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또 육관구 당시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59년 7월 1일 날 육관구 사령관에 부임해서 역시 미군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미 한미동맹이 이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든 작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자유통일을 미국을 설득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간섭을 막을 수 있고요. 러시아의 간섭을 막을 수 있고 일본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만한 충분한 외교력과 또 국제 전략과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김정은을 내짐 체인지하고 우리 산림 녹화에 성공했듯이 한강 기적에 성공했듯이 북한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로서 최고의 대우와 보상을 받으면서 활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은행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대형 국제적인 프로젝트에는 은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한미동맹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미 58년도에 이런 훈련까지 했던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 왜? 미국의 핵이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작전할 수 있으니까.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결국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무기를 만들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이런 핵 그것들은 이제 유엔을 통해서 관리하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항해의 자유를 위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무기로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해양 주권 국가로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의 꿈이었던 이 핵 항공모함,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이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도 우리가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핵 무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이런 국제 전략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시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아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할 거 없이 야당도 어쨌든 정치 파트너고 종북 좌파지만 우리가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여적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고, 또 못 모르고 속은 국민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역사를 바로 정립해야 되고 해서 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정치가가 필요하고, 또 그런 정치가 밑에 또 많은 의인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오병우 수석이 이제 사면을 받으셔서 정식으로 변호사 신청을 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의인지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오히려 탄핵의 고통, 6년 동안의 옥중 침묵의 투쟁,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6년 동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과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자유통일까지 가는, 자유통일까지 이루는 그러한 아픔이었고,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우리 국민들의 능력이 되고, 또 많은 진실한 탄핵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지키고 야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은 이런 진실한 의인지사들이 더 많다. 침묵하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았다. 그들이 함께할 때에 마지막 승리를 이루어서 이 판을 완전히, 역사의 판을 8.15 해방 때부터 흔들렸던 판, 건국을 했지만 2년 만에 전쟁을 통해서 엎어졌던 판, 그것을 혁명을 통해서 기적을 세워서 위대한 선진국 판을 만들었는데 촛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엎어진 이 판, 이 마지막 판을 뒤집는데 우리 동지들이 힘내시고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조원진 대표님의 방송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판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추석 밥상에 절망적인 얘기, 엉뚱한 핵보유 얘기, 이란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소망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